네, 중등과정 9월 학부모 교육에 오신 부모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먼저 학부모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본교 교목님이신 이미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뒤에 9월 학부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귀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양육하는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시사, 이 귀한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귀한 배움을 함께할 고현승 선생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학부모 교육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 권민지 선생님께서 자기 주도성 습관, 그리고 고현승 선생님께서 가족의 시간, 그리고 질문 시간을 갖고 오늘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교장 선생님이신 신기원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부모 교육을 맞이해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뵙게 됐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만나고 또 격주로 만나지만 부모님들 뵙기에는 너무너무 없어서 정말 오래간만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맞을 만큼 온라인으로 오래간만에 뵙고 또 오프라인으로 언제 뵐지 모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중등 학부모 교육 2학기 셋째 마당 첫 시간 맞아서 여러분께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1층 교장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 아이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는데 초등 아이들이 수시로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를 보고 초등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아이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담함을 금치 못하면서 어, 제가 거울을 보면서 교장실에서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늙었다는 게 뭘까? 흰머리가 난 거, 흰머리가 많아지는 거,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또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는 거, 먹는 약이 많아지는 거, 그게 늙은 걸까 생각하다가 제가 스스로 늙는다는 것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내가 배움에 대한 욕구, 대한 욕구가 있는 한 나는 늙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늙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학부모 교육으로 배움에 점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불을 붙여서 계속되는 성장과 배움이 우리 부모님들께 있기를 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선생님 또 부모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고현 선생님 강의 잘 듣고 또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보고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좋은 배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조금이라도 오프라인으로 여력이 있을 때 꼭 뵙게 되기를 다시 소망하면서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은 크게 두 파트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자기주도성 습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권민지 선생님이 짧게 강의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시간이란 주제로 또 고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권민지 선생님께서 먼저 그 자기주도성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드레학교 중등과정 권민지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내 아이의 자기주도성 습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짧게 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주도성을 좀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중등과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미랄 풍경을 소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또 특히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미랄 풍경을 직접 써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자기주도성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이어리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또 이렇게 즐겁게 쓰고 있는 미랄 풍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랄 풍경이란 미랄들의 하루 풍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 풍경을 담는 그런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는 시간표와 목표 설정, 성경 통독, 독서 기록, 플래너에서 성장인데 영적 지적 기록을 하는 그런 플래너와 평가 범위를 써서 스스로 평가 범위라던가 아니면 시간표를 짤 수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방과 후 생활의 기록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꾸준히 쓰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예쁘죠? 애들도 이제 이런 표지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보면 이제 프로필,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 학년반, 학교 이메일일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좀 자주 까먹어서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로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를 이제 기록합니다. 또한 저희 미랄도리 학교는 초중고 과정을 통해서 소명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자신의 소명과 이유에 대해 여기에 기록을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싶은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의 소명과 이유를 쓰는 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셋째 배움마당 목표. 저희 마무리 편지를 보시면 아이들이 자기 성찰 기록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돌아봤을 때 지적에서 사회적에서 그리고 영적 신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성장했는지를 주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성찰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 쓰일 이제 목표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다라트라고 해서 목적을 그냥 이렇게 나는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끝이 아니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만다라트 계획표가 있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를 저희가 칸을 넣었어요. 아이들이랑도 좀 내 다이어리를 내가 좀 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을 저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성경 통독들도 아이들이 학년별 목표에 맞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렇게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고요. 리딩 레이스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기록도 여기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시간표라던가 범위들을 직접 씀으로써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바라보고 또 이렇게 계획할지 이런 부분들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달별로 색깔이 예쁘게 많이 리뉴얼 되었어요. 아이들이 컬러를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컬러도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성장 기록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표를 매주마다 쓸 수 있고 좋은 습관 만들기 해서 물을 3잔 이상 마신다 이러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의 경우는 책 5페이지 이상 읽기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5페이지 이상이니까
5페이지 읽는 김에 이제 10페이지, 20페이지 막 한 권을 다 읽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최소한 내가 5페이지는 읽어야지 했을 때 이제 여기 썬데이, 먼데이 여기다가 OX, 뭐 세모 이렇게 해서 내가 꾸준히 습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주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예시를 보면요. 체크리스트일 경우는 이렇게 뭐 단어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컴패션비를 챙기거나 준비물이 있을 때 매 주차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메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요소들을 넣은 이유가 아이들이 그냥 언제든 쓸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그런 다이어리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막 써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제 연, 월, 일 이렇게 쓴 후에 디데이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내가 수행평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필평가가 있거나 혹은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가 데뷔하기에 앞선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어떤 공부에만 딱 집중된 플래너라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하루의 풍경을 담을 수 있도록 디데이를 만들었고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 보물찾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보물을 찾는데요. 여기 보면 뭐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뭐 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이유는 뭐 다니엘 기도 시간에 멍을 때려서 좀 찔려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 후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시간은 뭐 딱 3번 집중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기도드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그리고 선택 배움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들을 교과를 쓰고 요약 정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좀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이제 뭐 수생공이다 그러면 그냥 순환소수 이렇게만 썼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연습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오른쪽 칸은요. 아이들이 그냥 학교 생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루의 풍경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의 일정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숙제일 경우는 이제 해야만 하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라던가 내가 이제 해야 하는 것들을 쓰는 칸이라면 여기 뒤에는 자기주도 배움이라고 해서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썼던 그런 배움들을 쓰는 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길 또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연습을 내가 뭐 주의 나라 1절을 연습했다던가 아니면 독서로 뭐뭐 뭐 17쪽부터 72쪽을 읽었다. 내가 그냥 드로잉으로 캐릭터 3개를 완성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그냥 취미 생활일 수도 있지만 모이고 모였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주도 배움들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냥 하고 끝이 아니라 이걸 돌아보면서 성찰을 함으로써 다음에 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샘플만 보시면 다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쓸까? 이런 생각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약간 랜덤으로 만났어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만난 친구들에게 너 요즘 밀풍 잘 쓰고 있어?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밀풍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우선 6학년이에요. 그래서 6학년 친구들은 아직 자기 성찰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쓰고 있고요. 숙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되게 아이가 귀엽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오빠를 이제 여기 이 플래너에 쓰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되게 여자아이들 경우는 엄청 귀엽고 예쁘게 꾸민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어떤 일기장처럼 하루를 이렇게 쓰고요. 또한 이제 7학년들일 경우는 보면 이렇게 이거 정말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보여줄래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주도도 여기도 보면 이 친구는 개인 복근 운동하기, 뭐 식단 지키기, 학교에서 준비물 가져오기, 뭐 모르는 문제 물어보기 이런 식으로 했고요. 8학년일 경우는 제가 8학년 현재 담임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8학년들은 계속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 하루가 늘 잘하기 전에 뭐 1시간 정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뭐 수업에 잘 집중했다. 잘 지낸 것 같다.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고요. 큐티도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쓰고 있고 뭐 어제 숙제는 다 했지만 수생공 오답풀이는 하다가 말았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쓰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남자친구들인데 남자친구들도 좀 되게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또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플래너 쓰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예쁘게 쓰는 법을 막 어디서 배워와서 이렇게 예쁘게 또 꾸미면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9학년일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는 양이 또 확 늘다 보니까 자기주도 배움 이런 것들을 보면 수학, 영어, 뭐 과학, 독서, 영어 이런 것들도 꾸준히 아이들이 계속해서 숙제 이외에도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보물 적용 같은 것도 보면 식전 기도하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짧게 내 아이의 자기주도성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습관 만들기의 시작이 미랄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자기주도 습관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작이 미랄 풍경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쓸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자신의 하루를 쓰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른인데도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뭐든 꾸준히 했을 때 또 이런 것들이 다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아이들의 자기주도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교육과정 2.0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고현승 선생님의 가족 대화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수업할 때 아이들 음소거 다 풀게 합니다. 근데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 혹시 주변에 큰 아이들 소음이나 아이들 이야기 소리나 아니면 그게 없으시면 이렇게 음소거로 좀 풀어주셔도 되시고요. 네. 적막한 상황이 되게 힘들어서요. 제 이야기, 저는 7시 한 20분까지, 제 얼굴이 크게 나오네요. 7시 20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들은 한번 질문을 한번 받는 시간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뚱맞지만, 네, 제가 노래 하나 이렇게 불러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인데요. 그 중학교 때부터 가을이 되면 이 노래를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 제가 공유를 해서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 아세요? 네, 이문세, 네, 이문세 노래인데요. 지창욱, 예, 제 딸이 좋아하는 그 배우로 왔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짠, 몇 중인지 소리가 안 들리셨을 거예요. 네. 소리 들리세요? 네. 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때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네, 잘 감상하셨어요. 네, 네, 이 버전이 아이유 버전도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들 생각해서 제가 지창욱 버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유 버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족의 시간으로 이렇게 짧게 한번 삶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인데요.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녁 8시 40분에 헤어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개인적인 소개하고 가정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6, 7, 8학년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대한교회에서 13년 차 아이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브루타 수업을 8년 동안 하고 있고요. 이건 뒷광고는 아니고요. 질문이 있는 교실 중등편, 네, 이제 거의 절판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넣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 네, 절박한 마음,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가정의 상황인데요. 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고요. 초3 고은율, 초6 고은결 아빠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 아내는 하루 왕복 130km 고속도로 출퇴근, 네, 직장 인천입니다. 나 초2야. 아, 예, 밖에서, 네. 이런, 네, 가족의 시간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강의 그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내가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네, 그리고 밤 10시에 취침해서요. 이제 아내를 이제 볼 수 있는 시간 2시간 남았는데요. 빨리 강의를 또 마치고 또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한 7시쯤 오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육아 아빠로서 열심히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있어도 집안이 깨끗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딱 들어와서 인상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저는 긴장하고, 아래 지하에 뭐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딱 뜨면 이제 다 저희 세 명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야기 순서네요. 감옥시. 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도 감옥시인데요. 가족 관련 이야기는 쉽지 않아요. 네, 다 많이 아시겠지만 가정의 어떤 문화나 어떤 분위기, 또 부부의 상황과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궁리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싸우기도 조금 했고요. 많이. 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도 과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가정은 또 주말 부부이신 가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들을 가능한 이제 고려하려고 했지만 정답은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 가정만의 어떤 해답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발견하시거나 좀 이렇게 팁을 얻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이 뭐였죠? 아버님, 어머님들. 가족의 시간. 네, 딩동댕 우리
저는 이제 누가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시간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족의 시간은, 네, 가족이 모여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가족이 모여있는 한 공간 안에 지금 아마 가족들이 모여 계실 가정들도 많으실 텐데, 모여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보니까 뭐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카톡이든 게임이든 모여 있어도 이 시간으로 삼더라고요. 개인의 시간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또 하브루타 교사인데 가족 대화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한번 2015년도에 책이 나왔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다 때려치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자존심도 상하고 저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약 4년이 걸렸어요. 너무 이제 상처도 저도 받고, 네, 아내도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천에 살 때였지만 또 각자 도생하는 어떤 개인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족의 시간은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목소리. 예,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럴 때 저희는 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가족의 목소리인데요. 근데 그 목소리가 뭐 밥 먹었어? 숙제는 다 했어? 아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핸드폰 좀 그만 봐. 이제 막 시작했다고. 막 이 목소리도 물론 우리 일상의 목소리, 소중한 목소리지만, 네, 여기서 말씀드린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별것 아닌 일상. 네, 별것 아닌 오늘 하루 사소한 일상인데요. 제가 좀 공유를 풀었고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게 제가 어떤 시 한 편을 좀 만나면서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많이 또 알고 계실 시인데요.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예요. 정현종의 방문객인데 제가 뭐 또 낭송을 또 우리말 선생님이니까 낭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같이. 네. 또 BGM 또 혼자 깔고요. 네, BGM 들리시죠? 네. 네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판대가 될 것이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제목이 방문객인데요. 손님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에 탁 꽂혔어요. 아이들이 들어오고요. 유도학원 갔다가, 그리고 아내가 이제 고속도로 운전, 서울 외곽 타고 이제 올 때는 75km인데요. 딱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방문객보다 더 못한 그런 무반응. 네, 그냥 당연해. 그게 오버랩 됐어요, 이 시하고. 근데 그 바람은 아마 그 갈피는, 그 바람이 그 마음의 갈피를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이라고 했는데, 별로 그런 마음의 갈피조차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아침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있다가 저녁 때 만나는데도 어떻게 지냈는지, 뭘 하면 지냈는지, 이것도 아니고, 그 어쩌면 부서졌을 수도 있고, 부서지기 쉬운 그 마음을 읽는 어떤 그런 삶들이 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사소한 일상이 좀 소중하게 그래서 느껴졌고요. 이 질문 참 좋아해요.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그래서 뭘 일단 대단하게 시작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식탁에 앉아서 그냥 이 질문을 한번 던졌죠. 네.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뭐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요. 초이 은유리는 뭐 오늘 점심 메뉴는 까르보나라 이렇게 하면서 또 까르보나라 하는데 또 한 친구가 까르보나라를 싫어하는 친구가 또 이렇게 울기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은결이는 유도장에서 업어치기를 처음 했는데 상대가 남자아이여서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한번 넘긴 거예요. 네, 흰띠인데. 그래서 박지혜 선생님 그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제 아내는 늘 이게 이제 저희 가족들은 늘 이걸 저녁 때 되면 뭐 의식처럼 기도를 합니다. 새벽 운전할 때 졸음이 쏟아 힘들었다고. 주로 월요일은 좀 그래요. 근데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적응을 하는데 월요일 날 힘들고요. 제가 이 삶을 2018년도에 1년 동안 살아서요. 이게 뭔지 알거든요. 예, 참 4시 한 50분에 일어나서 잠자는 가족들의 모습, 뒷모습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예성이가 오늘 수업에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추천해 줬거든요. 그거 읽어는 너무 재밌다고 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건데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이 질문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이것도 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많이 없다, 거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보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진 못해요. 왜? 다들 자기 이야기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끝까지 들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한 사람은 바로 가족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줄 때 수용되는 마음, 받아들여지는 마음, 공감되는 마음, 저는 그게 들었어요. 제 이야기도 우리 가족들이 끝까지 안 들어줬어요. 예. 그냥,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이렇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고요. 참 오랜 시간이 다시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 정말 제가 오래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정말 오래 이야기해도 2분, 3분 넘어가면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안 들어줘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짧더라도 1분이라도 한번 끝까지 들어주는 세상에서 단 유일한 그 한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한 사람이 우리 들어오는 아이들 또는 엄마와 아빠였으면 좋겠다. 네. 한 가지 이제 전제가 있는데요. 얼마 전 가족 대화 때였어요. 구리시장에 갔어요. 제 아내하고 은결이가. 이제
100일 낭독에 성공했어요. 은결이가 조금 늦게 성공했어요. 다른 일들은 벌써 20일 전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20일 후에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 마음을 차분하게 이미 뭐 그러면서 표정을 이제 밝게 하면서 100일이다. 제가 100일 때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광고해드리잖아요. 마치 네 이렇게 뭐가 굉장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랬는데 그날 가족대화 때 은결이가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엄마 좀 스타일로 샀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엄마도 좀 엄청 잔소리가 심하시거든요. 지금도 뭐 할머니가 오시면 난리 나요. 이제 그 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엄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했다가 아내의 마음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고 막 제가 뭐 한 거죠? 아내에 대해서 그 은결이 얘기했을 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가족 대화 때 요게 들어가면 힘들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듣는데 막 판단 이야기가 나오고 조언 이야기가 나오고 잔소리가 들어가면 약간 좀 이제 다 된 밥에 재를 이렇게 많이 뿌리게 됩니다. 네, 제 경험상.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주의하는 것은 지금도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화해를 어제 주일날 오전에 산책하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늘 담고 있다가 아내가 사실 이야기도 꺼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네.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저녁 7시를 잊지 못합니다. 네. 왜냐면 4년 만에 가족의 시간을 다시 가졌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좀 기록을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많이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이게 오늘 하루의 기록인데요. 저의 밀풍입니다. 아이들하고 저희 반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그 2012년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다시 한번 테이블에 한번 모이자. 그리고 한번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 시작했고요. 그래도 지금은 2021, 2년째 정도 됐고요. 처음에 첫 모임은 좀 이랬어요. 예. 그 분위기 한번, 네, 그림 보고 한번, 네. 이게 아내도 이거 뭐 하는지, 아직, 이때는 아내도 아직 저의 마음과 좀 한 30% 정도 왔고요. 제가 이제 사정하고 이렇게 설하고, 은유리는 이때는 이제 2년 전이니까요. 한 7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아래 들어가서 이제 발 만지고 막 그러고, 은결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저 자세가 아직도 잊혀지지 못합니다. 네. 저만 신났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때는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조금 버텼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3명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좀 포섭해야 될까요? 아내. 네. 딸도 나왔고 아내도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바로 아내입니다. 혹시 여기 남편분이 저같이 먼저 이 뜨거움이 생겼다면 바로 아내고요. 아내분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자고 하면 되고 그냥 평소에 조금 더 잘해주고 하면서 살짝 밑밥을 조금씩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시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음악 틀어놓고 황동규 즐거운 편지.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킥킥킥 웃고 뭐 웃어도 합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이게 좀 먹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성공하는 방법. 그래도 만 2년을 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대화 점유율. 아, 이거. 저는 이 대화 점유율. 가족 대화가 가족의 시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네. 저에게 뭐 막 꽉 하나만 짜라 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래도 지금도 뭐 막 싸웁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아까 BGM 틀고 신앙송에는 다 킥킥 웃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속상해갖고 했는데 대화 점유율입니다. 대화 점유율이 뭐죠? 어머니, 아버님들? 누가 얼마만큼 전화를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4명이에요. 저희 가족이 4명이면 시간이 20분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분씩 해야 되죠? 5분씩. 5분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막 6분, 7분 넘어가면 금이 가요. 예. 그 아이들이 압니다. 그거 다.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타이머가 핸드폰도 있지만 타이머를 따로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면 한 사람당 처음은 저희는 1분씩 시작했어요. 1분씩 하자면 타이머로 1분 하고 딱 깔끔하게 끝내면 돼요. 그러면 은결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네, 조금만 더 느리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다음에는 이게 신뢰거든요. 믿음. 1분씩만 이야기하자면 1분씩만 딱딱딱 깔끔하게 하고 끝나. 그러면 일단은 반은 성공이세요. 대화 점유율. 직장에서나 어디 뭐 이렇게 함께 가면 저도 기독교 이제 국어교사 모임 같은 데 있으면 인천에서 살 때 서울에 갑니다. 그러면 뭐 오신 분들이 한번 7명, 8명 이렇게 되는데 시간은 2시간인데 한 2-3분이 30-40분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꼭 있어요. 이렇게 어느 조직이나 어느 자리에 가면 그러면 왔다 갔다 교통시간까지 하면 3시간에다가 2시간, 5시간 하는데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하브루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둘씩 짝을 이루니까 어찌됐든 뭐 6대4든 7대3든 8대2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 점유율만 이렇게 3분씩 이야기하자면 3분만 딱 지켜주시면 저는 그래도 오래 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 점유율. 그래서 주 1회 한번 3분씩만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좋고요. 요즘은 또 제 아내가 인천에서 있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인천에 있는 처가댁에서 자고 옵니다. 네,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요. 네, 그때는 줌으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부대에 계신 또 아버님도 계시고 이렇게 주말 부부 계신데 줌으로도 이렇게 한 사람당 뭐 1분씩이든 2분씩 3분씩이든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 한 걸음 내디디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예, 이 문장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개인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가족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연습. 여기서 시간이 2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족들이 함께 있죠. 그러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2가지죠. 개인의 시간과 가족의 시간이 함께 머무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저희 가족은 개인의 시간만 좀 많았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업무를 갖고 오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7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저희는 10시에 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총량이 몇 시간이죠? 시간. 3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의 시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시간 3시간 중에 30분만 우리 내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30분이면 6분의 1 맞죠? 계산 잘해. 6분의 1 아닌가요? 5분.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30분만 함께 하자라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요걸 이야기하면서 아이들도 이제 은율이도 이제 초일이 되면서 보니까 아빠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TV를 못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책 읽는 걸 읽고 그런데 가족의 시간을 한번 갖자. 꼭 가족의 시간이 뭐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만은 아니죠. 산책도 가족의 시간이고 같이 배드민턴 치는 것 가족의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 10년 후면 은결이가 24살, 그 다음에 20년 후면 33살인데요. 그 정도면 이제 은율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깊어진 삶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깊어진 삶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그 가족만의 문화든 가족만의 습관이 없다면 저희 이제 본가 가거나 처가 가면 식사하고 뭐 이렇게 뭐 인천에 있으니까 송도 한 바퀴 돌고 사실 끝이에요. 네, 양가 다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내와 제가 좀 한마음이 된 거예요. 삶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나누면 판단이 막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안학교 교사로서 이제 뭐 보면 이제 동서 형님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업하시고 그런 보면 굉장히 저를 안쓰럽게 여기시죠.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준이 다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안쓰럽게 보세요. 그리고 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후에 깊어진 삶의 이야기를 좀 담고자 3분, 5분 한번 그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이 길을 가족의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네, 남겨주시면 제가 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빨리 끝나고요. 네. 교감 선생님,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남겨주시면 그냥 하는 데까지, 시간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되시면 뭐 그래도 소리 안 나면 동그라미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내의 어떤 처가의 상황이나 저의 그런 심각 상황이 좀 비슷했어요. 한번 어렵게 고백을 했는데 판단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삶을 나눌 때 막 내가 성공하고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내가 무너지고 연약하고 상처난 부분, 부서지게 싶으면 그걸 나누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선, 저희 엄마 입장,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싫은 거야, 아들이. 예. 그리고 뭐 처가댁에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많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각자 도생의 어떤 문화인 것 같았어요. 근데 가정에까지 그런 각자 도생의 어떤 사회 문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힘들어 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 한 30분만 내자 했는데요. 그 30분이
아이들도 굉장히 그 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 40분도 되고, 때로는 50분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통 5분씩 이야기하는데, 25분에서 30분으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네. 매일 30분씩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런데요. 2019년도에는 처음엔 주 1회였어요. 처음에. 근데 2020년도 가면서 주 3회 정도가 가고요. 2021년도 오면서 주 한 5회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있으면 그냥 안 해요. 깔끔하게. 예. 왜냐면 가족 대화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셨는데, 아침에 맨날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그때. 저희 할아버지 손잡고 갔는데, 지금 학교 갈로 빨리 빨리 화장실 갔다가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게 꼭 이거를, 그 할아버지가 그때 뜨거우셨어요. 한갑 때 예수님 만나셔갖고,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좀 가족끼리 한바탕도 하시는데 다음날 꼭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다 서먹서먹 싸우는데 또 예수님을 하시면 그게 좀,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늦게 좀 찾아가게 된 계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덜 할까요? 잔소리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잔소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우리가 우리말 공부할 때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그 치사하고 그 힘든 것을 다 참으시면서 우리 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이제 꼰대 같은 스타일이 있어서 잔소리는 하는데요. 근데 잔소리는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전략적으로 해서요. 잔소리 가족의 시간대는 절대, 정말 한 글자도 잔소리 안 꺼내고요. 약간 아내가 약간 숙제에 대한 그게 있거든. 아내가 지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때 살짝 제가 눈으로 빨리 신호를 줍니다. 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은결이의 그 시선과 은결이가 안 들어야 됩니다. 그걸 읽으면 바로 은결이 안테나가 딱 나와요. 제가 여기서 딱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하면서 일단 주의항기를 시키고요. 이렇게 합니다. 잔소리는 근데 전략적으로 좀 이게 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힘들 때, 아이 마음이 힘들 때도 하면 아이도 그냥 싫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가장 맞지만 듣기 싫은 소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같고요. 항상 하루의 일과가 대화의 주제는 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저 하브루타 주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게 질문 카드, 제 취미입니다. 질문 카드 수집하는 거. 여기 5개 더 있는데 요걸로도 한번 시도도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시도하시다가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이게 부모가 지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모님이 지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치지 않는 가족의 시간. 이게 제가 이제 다음에 낼 그 글 제목인데, 부모가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그 질문.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딱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은결이 은혜 아빠 마음을 이제는 그릇은 생겼어요. 그래, 저는 언제 할까? 그래. 그러면 아이들의 선택권을 주는 거죠. 7시 반, 8시, 8시 반. 저는 다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8시 하면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와요, 그냥. 근데 2019년도에는 안 그랬습니다. 2019년도에는 연소가 안 됐어. 오자 하면 5분 좀 10분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이미 다 예상은 한 거니까 자 해서 이게 낮은 자세에서 하면 이제 그릇만 만들어 줘봐라 하면 이렇게 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른 주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까요? 주제 저 아는데요. 이것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보이시는지 하는데 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순간, 기분이 가장 좋았던 순간,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경험은, 행복한 느낌이 들었던 순간은, 너 마음이 언제 가장 편했어? 뭐 시간을 되돌린다면 뭘 바꾸고 싶어? 오늘 뭐 낮이나 1교시, 2교시 했는데 이것도 이게 아내하고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그냥 제 바인더에 꽂혀 있습니다.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그래도 시도는 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다른 반찬 먹고 싶을 때. 사춘기와의 대화법이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정 시간 동안 진짜 아무 얘기 듣기만. 맞아.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친구들이 그 생일 축하가 이제 지난 애들이 있는데 조금 소급해서 돈을 좀 모으면 어떻겠느냐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반대한대. 그래서 나 이거 하기 싫다고 이런 거 막 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우리 반도 그랬는데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정도만 딱 이야기하면 사실 답은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답도 혼자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은결아, 우리 아빠 반에 사실 이게 3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진짜. 지나간 애들을,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애들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걸 이제 40분 동안 이야기하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걔는 지금 속상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냥 들어만 주셔도 성공이다. 엄마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기음을 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야기할 때 아빠는 어떻게, 아버님 입장에서 질문하신 거 맞으세요? 이승열 아버님. 네, 저희 아버님 성함. 엄마를 만만하고 생각하고 이기음을 아들을 데리고 이야기할 때 아빠, 그럴 때는 결국 권위잖아요.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인데 엄마의 권위를 저는 세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로 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좀 이야기를 왜 속상한지 이 이야기를 저는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별된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별된 시간. 그 아드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제 막 혼내고 조언하면 이미 마음 문이 또 닫히니까 왜 속상한지 그런 부분. 그리고 사모님한테 가서는 진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엄마 편 들어주는 거, 이렇게 아내 편 들어주고 남편 들어주는 건 얼마 전에 저는 회개한 다음에 이제 완전 어떤 아내가 약간 잘못해도 그 아이들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 아내 편, 남편 편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혼나면서 회개했고요. 네, 일상의 대화만 하시는 특정한 주제로 특정한 주제로 이야기도 그럴 때는 은결이하고 저는 따로 합니다. 그냥 둘이 있을 때. 그래서 1대1 하브루타라고 해서 아이들과 하는 거를 따로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뭐 아이폰도 걸고 아이패드도 걸지만 급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걸면 한두 시간에서 그거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하브루타 약간 200시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 너무 많은데 그거 100만 원짜리인데 그래도 한 시간 이야기하면 5천 원인데 그게 어디예요. 근데도 지금 7시간밖에 3달 동안 7시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따로 특정한 주제는 지금 많이 못하고 있어요. 거의. 감사함과 회개가 짧게 나눠도 네, 감사할 것. 네, 감사할 제목도 나누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직 옷이 아니어서 약간 잊어버려요. 네, 그 부분도 저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족 관계예요. 네, 가족 관계입니다. 아내하고 싸울 때는, 그리고 아내와 갈등일 때는 대화 자리에 앉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의 시간보다는 아이들과 아내와의 어떤 관계가 그게 더 소중해서 그 관계를 해야 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아내는 깨끗한 거 좋아해요. 네.
근데 저는 깨끗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살거든요. 네. 근데 은결이도 깨끗한 걸 좋아하고요. 은율이는 깨끗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저희 방은 아무도 안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저희 방에서 고상하게 하고 있지만, 이 뒷면에는 다 이거, 제가 이거 왜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뒤에는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사소한 거 같지만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음이 딱 막혀. 아내가 딱 들어왔는데 식탁이 어지러져? 그럼 하기 싫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2019년, 2020년부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자체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네. 그게 가장 드리고요. 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싶진 아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저희 은결이, 은율이도요. 처음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없어. 그리고 똑같은데 아내도 여보 맨날 똑같은 일상이야. 할 거 없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일기를 써놔요. 속상하니까. 누구한테 그때는 말할 거 없으니까 혼자. 근데 그런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랑, 왜냐면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가 엄마의 질문에, 아빠의 질문에, 아빠, 오늘 학교에서 1교시에는 우리말 배웠는데, 선생님이 짝하브르타를 시켰어. 1차와 2차 두 번이나 시켰어. 오늘은 김민준 데이였어. 오늘 민준이 데이인데, 민준이의 짝이 나는 어떤 시온이야. 시온이 짝하는데 걔가, 내 얼굴을 계속 바라보더라고.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해. 예, 꿈꾸지.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인터뷰 들어갑니다. 진짜. 아니, 저도, 근데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2년 정도 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은율이는 아까, 까르보나라 먹었어, 좀. 하면서 이제 피구했을 때, 상대 팀이 반칙하며 들어와서 공을 잡고 던졌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근데 은결이는 조금 구체적이 되고요. 은결이 올해 달라진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뿐만 아니라 감정이 좀 들어가요, 이제는. 느낌. 저희는 그걸 좀 기다렸어요. 근데 아내도 그거를 2020년도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서두르면 안 돼. 그걸 억지로 빼낸다고 해서 빼내지는 게 아니어서 그냥 듣고요. 저희부터 감정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같이 아까 이 시간, 요 1시간 정도 남짓 있어서 제가 약 한 달을 유세했어요. 막 밥도 안 되고, 체하고, 혼자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생식 먹었거든요. 빨리. 그 생식이 약간 체해갖고, 그래서 좀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은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을 잡긴 잡았는데, 유네스코에서 연설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기도의 순간.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7시 15분에. 네. 그걸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빠가 진짜 저 떨려서 손잡, 유네스코에서 연설하는 것도. 저에겐 유네스코예요. 저에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유네스코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근데 저는 부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은율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4명이 짧게 한 문장씩 기도하는데, 거기서 은율이가 그 누나 손 잡은 건데 그거를 똥꼬를 좀 긁는 거예요. 가리 없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 엄마 차례도 안 왔는데 손 빼고 화장실 가 손 씻고 또. 괜찮아. 이게 고상하지 않아요. 고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혹시 제가 이야기를 다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 조금 먼저 경험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카톡에 제가 그래도 조금 일기를 좀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제 브런치에 이렇게 일기 쓰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그래도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실 수, 여기 주소를 제가
채팅방 주소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브런치 수소인데 복사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한 이야기 더 같이 나눠드리겠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시다 하면 이야기해 주시면 네, 이렇게 초대해서 또 이렇게 제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을 어렵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저도 누군가의 이렇게 가정에 가서 한번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가족 대화 공개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언제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한번 조율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8시 38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2분 우리 남았는데. 가족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해 주신 고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들리진 않겠지만 박수 이렇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그 고현 선생님께서 6학년, 7학년 이렇게 우리말 우리글 통해서 하브루타와 또 이제 경청, 듣는 마음, 또 습관 이런 것들 잘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중등과정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된 것들이 7학년, 8학년 올라가면 아이들이 조금 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친구들의 말에 집중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학습으로 확장되고 또 자기가 주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철학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을 지금 저학년 때부터 잘 훈련시키고 있어서 조금씩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또 가족에서의 시간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결국 학교와 사회로도 확장되어서 그게 결국 좋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문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밀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밀풍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부터 쭉 써왔던 것이지만 계속 중간중간 아이들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수정을 해왔고요. 마지막 이번에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플래너들도 다 한번 수집해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의 생활들을 잘 계획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고민해서 이렇게 잘 정리했던 것인데 아이들의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시간 계획을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권민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이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2.0이 시작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자기주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현 선생님이 하고 있는 하브루타 또 정진우 선생님이 하고 있는 디베이트 수업도 조금 더 확장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7일 날 달력에는 지금 재량 휴업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전에 한번 저희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드렸습니다. 원래 그 우리 땅 지뢰밟고가 2주간에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힘드니까 또 추석 앞두고 그래서 재량 휴업일을 이렇게 정했었지만 지금 그 가정통신문에서 내보낸 것처럼 우리 땅 지뢰밟고가 뒤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재량 휴업일은 없다는 거, 정상 수업한다는 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한번 또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출석하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려드려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이상 이렇게 같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중등가정 9월 학부모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미랄대학교라는 이런 가족들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족 안에서 저희들이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그 생명들과 함께 이 가족 안에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정말 대화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또 소명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학교와 가정이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학교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